안녕하십니까, 허니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의 심상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 이미지라고도 하죠. 시의 이론 중에서 운율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심상, 네, 공부합니다. 먼저 좋아요와 그리고 이 교재 다운로드 받는 곳 설명란에 같이 링크 걸어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요. 심상, 네, 들어갑니다. 자, 시의 심상. 자, 먼저 심상이라고 하는 말, 네, 형상이라고도 하고 이미지라고도 하지요. 네. 그럼 이곳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대상이든지 대상을 일단 감각적으로 느껴야 돼요. 여기서 감각은 오감을 다 말하는 겁니다. 시각이든 청각이든 미각이든 촉각이든 후각이든 감각적으로 느끼고 마음속에 상이 맺힌단 말이지. 이미지가 맺힌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그 영상이 바로 이제 심상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보통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바로 그 학생의 심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쵸? 눈 크고 눈썹 붉고 목소리는 우렁차고 얼굴 시커멓고 수염은 그쵸? 막 나고, 그쵸? 부실부실 나고, 등치 크고, 막 이런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잖아. 야, 산적. 바로 그게, 바로 뭐야? 심상이 되는 거야. 감각적으로 느끼고, 마음속에 맺혀있는 영상이 되니까. 남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별명으로, 그 심상이 결정이 돼요. 자, 어찌됐든. 자, 심상, 그렇습니다. 근데 심상 표현 방법이 있네. 심상의 제시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묘사부터. 대상의 외형을 겉모습, 그렇죠? 뭐 하듯이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게 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김영랑 선생의 5월이라는 시에서 뽑아온 건데요.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자, 마을길은 어때요? 붉은 길이야. 황토가 깔린 길. 그쵸? 네. 그 다음, 마을 골목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들길은 푸른 길이지. 그러니까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마을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그래요. 황토길이 되고. 또 마을 골목은 들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푸른 길이 되지.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가지고, 아직 풀이 남아있는 길.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이랑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그래. 햇빛이 확 갈라져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줄기처럼 쏟아지고 있는 그 모습.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묘사를 해놨는데, 그래요. 들길과 마을 골목. 사실 이어진 길인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바람과 보리.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면 이제 묘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유가 있어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시에서는 대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네, 뭐에다? 다른 대상에다. 요거를 이제 우리 이론적으로는 또 뭐라고도 합니까? 보조관념이라고도 하죠. 원관념이 대상이고 다른 대상은 보조관념이고 또는 비유어라고 하고 그렇죠?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바로 비유다. 요거는 이제 이상화 선생의 시에서 예문을 뽑았습니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속삭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잖아. 바람을 사람에 비유했네. 바로 의인법이 되는 거지.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자, 바람이 내 옷자락을 흔든대. 요거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비유했으니까 화류법이 되겠네. 거기다가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지규 구름 뒤에서 반갑다고 웃네 했습니다. 종다리가 웃는데요. 웃을 수 있는 존재도 뭐 사람밖에 없지 뭐 따지고 보면. 그치요? 그래요. 의인법으로 본다. 그거 해도 뭐 아주 틀린 것은 아니겠는데 좀 의구심이 들긴 든다. 이 이상화 선생은 그 조그만 종달새가 구름 뒤에서 웃는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그치? 하여간 종달새가 구름 뒤까지 날아갈 수 있나? 뭐 그래요. 시는 예술은 예술로 봐야지 과학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자, 여하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비유를 써놨어요. 그래. 다른 대상에 빗대어가지고 마구마구 비유를 해놨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얘기한 게 묘사와 비유인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뭐가 뭐보다 효과적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개념 하나 잡고 가야 돼요. 지금 여기도 효과적이라는 말이 쓰여 있고 여기도 효과적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어떤 걸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 우리가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때야 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투입량이 있고 산출량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커야 효과적인 거야? 당연히 산출량이 커야지. 그치? 100원 투입해서 10,000원어치 이득을 봤으면 아싸! 요새 애들 뭐래? 개이득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10,000원을 투자해가지고 100원, 아 이거는 망하는 거죠. 그죠? 네. 바로 그런데 이게 왜 효과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비유를 하게 되면 한마디 말로써 여러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 우리 비유, 특히 그 은유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문 생각해 보세요. 뭐 떠올라요? 내 마음은 호수요 했을 때. 그래. 내 마음은 호수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호수의 성질, 넓다, 깊다, 잔잔하다, 고요하다, 움직일 수 없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성질이 바로 내 마음에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은 깊고 내 마음은 넓고 내 마음은 잔잔하고 내 마음은 고요하고 이렇게 여러 말 할 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줄인다는 얘기지. 내 마음은 호수요. 자, 내 마음은 호수요 한마디로 여러 느낌을 던졌어. 바로 비유가 그런 효과란 말이야. 그래서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챘을 거야. 바로 뭐가 뭐보다 효과적일까? 그래요. 비유가 묘사보다 효과적인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시에서는 이 비유를 잘 써야 돼요. 촌스럽게 쓰면 또 한없이 촌스러워질 수도 있기는 해.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그 심상 그래요. 제시 방법 두 가지, 묘사와 비유는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시임상의 종류, 여기도 꽤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봅시다. 제일 먼저 단일감각적 심상이야. 이 단일감각적 심상은 어린이집 정도만 이제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이면 이건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단일한 감각이야, 말 그대로. 그래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적 심상, 그지? 이거 뭐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가끔가다 헷갈리는 것도 있어. 얘들아, 바람은 무슨 감각으로 느끼니? 그러면 시각이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바람은 촉각적인 대상이죠. 아니, 바람에 흔들리는 뭔가를 보고선 이제 바람이 부는구나 이걸 느끼지만 먼저 몸에 맞잖아, 바람은, 그지? 근데 하여간 시각적인 측면, 촉각적인 측면, 헷갈리는 측면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하여간에 이렇게 단일 감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단일 감각적 심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바로 그 다음 거죠. 공감각적 심상. 이게 본질을 따지고 보면 공감각이라는 말이 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공감각적 심상의 본질은 뭐냐면 감각이 전이 되는 거야. 전이라는 말은요, 이 전자가 부를 전자를 씁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 부를 전자. 그 다음에 이자는 옮겨갈 이자를 쓰죠. 이상하다 할 때 그 이자. 전이 옮겨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가 되느냐면 감각의 전이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뭐 시각의 청각환이, 청각의 촉각환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A의 B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예문,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 계절이라는 채찍, 은유법이 사용된 건데 계절의 채찍 하면 일단 채찍이니까 촉각적인 대상이지, 그치? 네. 그것을 매운이라고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뭘로 바꿔놨어요? 미각 쪽으로 바꿔놨잖아, 그치? 촉각의 미각화가 되는 거야. 일부 선생님들은 이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각적으로 따질 수 없는 단어다 보니까 무감각, 그 무감각을 촉각적으로 먼저 바꿨다가 계절의 채찍 해가지고 그 촉각적인 걸 다시 미각적으로 바꿔준 거다 해가지고 공감각적 심상이 겹치기로 사용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감각이 옮겨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옮겨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요 앞에 것이 바로 이제 원관념이 되는 거죠. 즉 계절의 채찍이 원관념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뭘로 바꿔주는 거야?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야. 물론 그 원관념이 나타내고 있는, 보통 원관념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감각적인 심상이 있는데 그걸 다른 걸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자, 그럼 다른 예문 하나 더 봅시다. 다른 예문 하나 더 보면 뭐가 있느냐. 자,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빛 게으른 울음이야. 원관용은 바로 뭐예요? 울음이죠. 이건 수식어니까, 그지? 울음. 울음이면 보통 무슨 감각을 사용해? 요걸 A로 놓고 바로 청각이거든. 그 청각적인 대상을 금빛 해가지고서 무슨 감각으로 바꿔줬어요? 시각적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개념 잡으셨지? 아하, 그렇군요. 그러네 말입니다. 요거 말고 또 유사한 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복합감각적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감각적 심상? 요거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바쁘셔가지고 잘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는 감각적 심상이야. 요건 뭔데요? 요거는 여러 감각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공존이라고요? 아까 그 공감각적 심상은 어떤 건데요? 자, 다시 돌려볼까요? 공감각적 심상은 감각이 전이가 되는 겁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자가 붙었지. 자, 요거 선생님이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어요? 용어 자체가 좀 잘못된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수능 출제자들은 공감각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감각의 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거 일본에서 신문물을 받아들일 때, 신문학을 받아들일 때 일본 학자들이 영미 이론을 갖다가 번역하면서 잘못 번역한 것 같아. 이게 함께 공을 쓸 텐데 말이죠. 그 공이 아니거든, 그게. 이거 전이가 된다는 얘기거든. 오히려 조금 아까 봤던 이 복합감각적 심상이 오히려 공존해가지고 같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개념이 더 가깝단 말이야. 이걸 보면은요, 이거는 이렇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즉 감각적인 대상들이 여러 개가 나열이 된다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문.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서 나오는 거. 자, 우는 뻐꾸기, 분명히 청각적인 대상이지, 그지? 그리고 청각적으로 표현했죠. 푸른 버들숲, 이거는 시각적인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입니다, 청각적인 게 시각적인 걸로 바뀌었나요? 아니요. 또는 시각적인 게 청각적인 걸로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냥 공존이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런데 아까 공감각적 표현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지. 감각이 바뀐다는 거야. 이건 바뀐 게 없어. 그냥 존재하는 거야. 자, 예문 하나 더 볼까요? 맑은 향기는 술잔에 녹아들고 붉은 꽃잎은 옷에 진다. 전국인의 상춘곡에서 나온 구절인데, 맑은 향기니까 무슨 감각적? 후각적. 근데 그 후각적인 이미지인 술, 짜잔, 술잔에 녹아들어내. 누구 뱃속으로 들어가? 내 뱃속으로 들어가. 붉은 꽃잎, 이건 시각적인 거잖아. 그것이 내 옷에 떨어진다. 어쨌든 이게 그래가지고 물화일체의 경지를 노래하는 건데, 자, 향기는 후각적, 꽃잎은 시각적, 따로따로 존재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우리 그 아까 공감각적 심상과 복합감각적 심상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공감각적 심상과 복합감각적 심상의 구별. 자, 공감각적 심상은요, 원관념이 오직 하나예요. 금빛 게으른 울음 했을 때 원관념 자체는 울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그 울음을 일반적으로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심상을 사용해서 표현하던 것을 금빛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바꿔놓은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복합감각적 심상은 우는 것 따로, 푸는 것 따로, 맑은 향기 따로, 붉은 꽃잎 따로. 그래서 원관념이 둘 이상이라는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은 원관념이 오로지 하나라는 것, 복합감각적 심상은 원관념이 둘 이상이라는 거죠. 오예. 자, 차이점 분명하게 아셨죠? 그래서 이제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인데 전이시키는 것. 요거는 둘 이상이 막 나열되는 것. 대상 자체가. 차이점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합감각적 심상이 오히려 그 공이라는 개념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 개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서 함부로 그냥 공감각적 심상 이렇게 때려버리면 망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되는데 고등학교서부터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요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역동적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생동감을 느낄 수 있거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거나 힘 요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 이제 역동적 심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이육사 선생의 광야라는 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 자, 산맥들이 휘달린대. 막 산맥이 형성되는, 땅을 갖다가 막 삐집고 올라오면 큰 산이 말이야. 우두두두, 그죠? 우두두두 정도가 아니지. 예. 천지가 진동을 하겠지. 막 땅이 솟아오르는데,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바다 쪽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갈 때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역동적 심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그 심상 개념하고 그 다음 심상 제시 방법 두 가지, 묘사와 비유, 비유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심상의 여러 종류들, 그 단일감각적 심상 5개의 감각으로 단독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표현하면 단일감각적 심상 중에서 이제 시각이다, 청각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 공감각적 심상은 감각의 전이, 복합감각적 심상은 이제 여러 감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차이점은 공감각적 심상은 이제 원관념이 한 개, 그 다음 복합감각적 심상은 둘 이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역동적 심상, 이렇게 해가지고 심상의 종류를 크게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운율과 심상에 대해서 마무리를 다 지었네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끝내시기 전에 그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